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유립스 2024에 서밋된 Tetrahedron Splitting for 3D Generation 논문의 발표를 진행할 김건호입니다. 이 논문은 3D 제너레이션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리고 꽤나 높은 퀄리티의 결과물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먼저 모티베이션을 설명드리면, 최근에 드림 퓨전을 시작으로 하여 이제 많은 3D 제너레이션 방법들이 연구되고 있는데요. 드림 퓨전은 프리트레인드 디퓨전 모델을 이용하여 SDS를 통해 implicit representation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드림 퓨전에서 제안된 SDS 로스를 통해서 후속 연구들도 많이 이어지고 있고, 퀄리티가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널프와 같은 implicit representation은 아직 많은 곳에서 쓰이고 있긴 하지만, 특히 고해상도 2D 디퓨전 모델과 결합할 때 계산 요구량이 엄청나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제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밀도 기반의 볼륨메트릭 렌더링은 이제 정확한 메쉬 추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한 가지 프라이어 웍은 DMTET라는 논문이 있는데요. DMTET를 사용하면 효율적인 이제 고해상도 렌더링과 정밀한 메쉬 추출이 가능해서 널프 접근 방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긴 하지만, DMTET는 사인드 디스턴트 필드 SDF의 제로 레벨 셋으로만 이제 백프로파게이트 할 수 있어서 최적화 중에 지오메트리컬하게 수렴하는 것이 조금 제한이 되기 때문에 메쉬의 큰 토폴로지 변화를 처리하는 능력이 조금 제한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기존의 방법론들은 각기 다른 한계점들을 조금씩 갖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레프레젠테이션인 테트 스플래팅을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 정의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제 골 자체는 이미지 투 3D와 텍스트 투 3D 셋업이라서 인풋은 싱글 이미지나 텍스트 프롬프트가 되고 아웃풋은 텍스처드 3D 메쉬가 되게 됩니다. 이제 앞서 간단하게 DMTET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아무래도 지금 테트 스플래팅이라는 논문 자체가 DMTET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보니 DMTET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DMTET라는 논문은 변형 가능한 사면체 그리드를 통해서 인코딩된 implicit 펑션에 의해 parameterized된 surface 자체를 예측합니다. 이제 기존의 메쉬를 추출하는 마르칭 큐브와 같은 알고리즘은 그리드가 고정이기 때문에 지오메트리를 정확하게 추출할 수는 없다는 한계점이 존재하는데요. 이와 같이 이제 그리드 자체를 변형하게 되면 조금 더 프리사이즈한 이제 정확한 메쉬의 지오메트리 예측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underlying surface, 한마디로 그 표면 자체는 말칭 테트라헤드라라는 이제 말칭 큐브와 비슷한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explicit한 이제 메쉬로 변환될 수 있으며, 이 변환 자체가 differentiable한 변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DMTET는 surface mesh에 explicit하게 define된 로스를 사용하여서 이제 surface geometry 및 토폴로지를 동시에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마르칭 테트라헤드라, 한마디로 메쉬를 추출하는 것의 한계점은 이제 SDF의 제로 레벨 셋과 교차하는 그 테트라헤드라와 관련된 파라미터만 최적화 중에 이제 업데이트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이러한 제한은 큰 토폴로지 변화를 관리하는데 이제 어려움을 겪고, 종종 이제 초기 단계에서 최적화가 원하지 않는 모양으로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테트 스플래팅은 정확한 메쉬 익스트랙션을 위한 이제 사면체 그리드 테트라헤드럴 그리드와 효율적인 최적화를 위한 볼륨 렌더링을 결합한 유니파이드 레프레젠테이션입니다. 그리고 3DGS의 영향을 받아서 리얼타임 렌더링을 위해 타일 베이스드 레스터라이저를 파이프라인에 결합했다고 합니다. 이제 기존 3DGS가 렌더링 프리미티브로
이제 unstructured 3D 가우시안, 한마디로 비정형 3D 가우시안에 의존하여 densification 프로세스나 러닝 레이트를 이제 세심하게 조금 설정해야 했다면, 테트 스프레팅은 이제 로컬 리전에서만 버티스가 변형되는 형식이기 때문에 더 로버스트하다고 합니다. 추가로 가우시안에서 메쉬를 얻는다면 앞선 제가 발표했던 슈가나 그 GS2 메쉬 에서 보셨다시피 홀이 생길 수 있는데, 새롭게 제안한 레프레젠테이션은 그리드에서 말칭 테트라헤드라 알고리즘을 바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메쉬를 추출할 때 그러한 구멍이 생기는 위험성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D GS처럼 이제 결국엔 알파 블렌딩을 수행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수행을 하려면 먼저 레이와 사면체 그리드 사이에 인터섹티드 사면체를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제 피규어에서 보시다시피 버티스 4개 V, A, V, B, VC, VD 이렇게 4개로 구성된 사면체를 이미지에 프로젝션 하게 되면 이제 4개의 오버랩되는 삼각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안 보이는 영역이 있을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이미지에 투영을 하게 되면 4개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가 이미지에 투영된 테트라헤드론 자체가 2D 테트라헤드론 스플랫을 의미하게 되고요. 사면체와의 인터섹션은 이제 4개의 삼각형 과의 인터섹션과 이제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교차점의 위치와 SDF의 값은 Barycentric Coordinate, 즉 무게중심 좌표를 사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자세한 수식은 사실 어펜딕스에 나와 있는데 조금 복잡해서 일단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레이는 사면체와 2개의 교점만을 가질 수 있으며, 이것을 SDF로 표현하게 되면 값을 뎁스 순서대로 이제 Spriv와 Snext로 표시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뉴스에서 했던 것처럼 오페시티를 다음과 같이 밑의 수식과 같이 유도를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방금 전에 소개드렸던 수식을 기존의 nerf와 뉴스와 비교하게 되면 조금은 이제 식이 다르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이제 nerf와 뉴스는 최종적으로 레이의 expected color를 예측하게 된다면, 테트 스플래팅은 최종적으로 normal map, depth map, 그리고 opacity map 이 3가지를 예측합니다. 뉴스와 오파시티에 대한 수식이 거의 비슷하지만 최종적으로 예측하는 대상 자체가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수식상에서 알파 블렌딩을 통해서 per 테트라헤드론의 노멀인 ni와 그리고 4개의 버티스의 평균 뎁스인 ci를 사용하여 이 3가지 맵을 예측하게 됩니다. 이 수식을 가지고 실제 파이프라인을 구성할 때는 이제 컴퓨팅 리소스를 절약하기 위해서 프리필터링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제 로우 오페시티를 가진 사면체를 필터링하기 위해서 오페시티의 상한인 알파 맥스를 설정하고 특정 스레시홀드보다 작을 경우 필터링합니다. 이제 기존의 오파시티를 구하는 식의 fpriv와 fnext를 이제 4개의 정점의 최대값과 최소값으로 대체를 하게 되면 오파시티의 상한을 설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알파 맥스가 미리 정의된 인갭 threshold인 이 255분의 1보다 작은 사면체는 알파 블렌딩에 충분하게 기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제 제거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면체 4개의 버티스에 대한 임의의 점에 대해서 Barycentric Coordinate, 무게중심 좌표는 공간의 위치와 이제 리니어한 상관관계를 나타내는데요. 이것은 사면체 내에 SDF의 그레디언트 G가 이제 일정한 벡터를 갖도록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사면체의 노멀 벡터 n은 이 그레디언트를 정규화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유도 과정이 어펜딕스에 나와 있긴 한데 그냥 결과 수식만 가져왔고요. 그래서 이러한 노멀 벡터는 이제 추후에 정밀한 메쉬를 추출하거나 아니면 서페이스 옵티마이제이션에 도움이 되는 컨시스턴트한 그레디언트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러한 테트 스플래팅이 DMTET과 다른 점은 이제 두 방법 모두 디포머블 이제 테트라헤드랄 그리드를 이용하긴 하지만 DMTET은 최적화 과정에서 마르칭 테트라헤드랄을 사용하여서 이제 테트라헤드랄 그리드에서 메쉬를 추출한 다음 MVDFREST와 같은 트라이앵귤러 레스터라이저를 통해 렌더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각 단일 렌더링 프로세스에는 제한된 수의 이제 사면체만 포함이 되는데요. 이와 대조적으로 테트 스플래팅은 볼륨메트릭 렌더링을 사용하여서 이제 알파 블렌딩에서 충분한 가중치를 가진 뷰 프로스텀 내의 모든 사면체가 최종 렌더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테트 스프레팅의 렌더링 프로세스는 디퍼런셔블 하기 때문에 싱글 옵티마이제이션 스텝에서 DMTET에 비해 훨씬 많은 수의 파라미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 지금 보이는 피규어는 동일한 텍스트 투 3D 파이프라인 내에서 DMTET과 테트 스플래팅의 수렴 속도를 비교 분석한 것입니다. 이제 밑에 보이시는 테트 스플래팅은 빠른 수렴을 조금 달성하는 반면에 DMTET은 더 느린 토폴라지 변화를 나타내면서 얼핏 봤을 때 조금은 수렴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밑에보다는 조금 더 undesirable하게 그러니까 이상한 모양으로 수렴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앞서 설명드린 테트라헤드론 스플래팅을 이용하여서 3D 제너레이션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프라인은 이제 두 단계로 나뉘게 되는데요. 먼저 테트 스플래팅으로 상세한 지오메트리 스트럭처를 얻은 다음 이제 세컨 스테이지 텍스처 리파이먼트를 위해 말칭 테트라헤드랄을 통해 다각형 메쉬로 전환해서 텍스처 리파이먼트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먼저 퍼스트 스테이지인 지오메트리 옵티마이제이션을 위해 인스턴트 NGP처럼 파라미터 이제 세타 G를 사용하는 해시그리드 파이 G를 사용해서 SDF와 테트라헤드랄 그리드의 각 버티스가 특정 범위에서 변형될 수 있는 변형을 인코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처음 해시 그리드는 9로 이니셜라이즈드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작위로 샘플링된 카메라가 주어지면 이제 사면체 레스터라이저는 노멀 맵, 데스 맵, 그리고 오페시티 맵의 렌더링을 생성하게 됩니다. 지오메트리 스테이지에서 잘 최적화된 SDF가 주어지면 이제 말칭 테트라헤드랄을 통해 폴리고널 메쉬로 변환을 하게 되는데요. 메쉬의 텍스처를 지정하기 위해서 이제 엔비디아에서 발표했던 NVIDIA FreeCon에서 제안한 피지컬 베이스드 렌더링 PBR 파이프라인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오메트리 스테이지와 텍스처 스테이지 모두 이제 2D 디퓨전 프라이어를 이용하기 위해서 SDS 로스를 활용하는데요. 여기서 저자들은 두 가지 디퓨전 프라이어가 사용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바닐라 RGB 베이스드 디퓨전 프라이어라고 부르고 있고 이거는 그냥 저희가 알고 있는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기본 모델이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리치 드리머라는 논문에서 소개된 리치 디퓨전 프라이어입니다. 이제 리치 드리머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노멀 및 뎁스 정보가 씬 지오메트리를 효과적으로 설명하고 이미지에서 이제 비교적 쉽게 추정할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해요. 이제 3D 생성을 위한 노멀 뎁스 디퓨전 모델을 자체적으로 학습시키고 이를 3D 제너레이션에 활용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앞서 보셨다시피 SDS를 비슷하게 사용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추가적인 텀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치 드리머에서는 기존의
SDS 로스가 다음과 같이 변화하게 됩니다. 지오메트리 옵티마이제이션을 위해서 바닐라 스테이블 디퓨전을 노멀 뎁스 디퓨전 모델과 결합하여 주어진 텍스트 프롬프트에서 멀티뷰 노멀 맵과 뎁스 맵을 생성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로스 텀은 판타시아 3D에서 제안된 텀인데 스테이블 디퓨전을 사용하여 렌더링된 노멀 맵에 SDS를 적용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 로스 텀은 리치 드리머에서 제안된 노멀 뎁스 디퓨전 모델을 통해 렌더링된 노멀 맵과 뎁스 맵의 컴포지션에 SDS를 적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텍스처 옵티마이제이션을 위한 로스는 리치 드리머와 완전하게 동일한데, 첫 번째 로스 텀은 스테이블 디퓨전을 사용하여서 렌더링된 RGB 이미지에 SDS를 반영하고, 두 번째 텀은 이제 알베도 디퓨전 모델에 의해서 알베도에 영향을 미치는 SDS입니다. 추가로 SDF를 최적화하기 위해서 다른 SDF 관련 논문들처럼 아이코노 로스를 사용했고, 트라이앵글 메쉬에서 이제 노멀 컨시스턴시 로스가 쓰인 것에서 착안을 해서 테트라헤드라를 위한 노멀 컨시스턴시 로스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는 펄 테트라헤드론 노멀을 버티스에 프로젝션하고 엣지로 연결된 인접 버티스의 노멀 간의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이제 정규화해서 SDF의 일관성을 향상시킨다고 합니다. 이러한 정규화 텀을 추가하면 이제 지오메트리 스테이지의 최종 로스는 아래의 식처럼 정의가 되게 됩니다. 네, 이제 그러면 실험 파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셋업으로는 텍스트 투 3D에서는 스테이블 디퓨전 2.1 버전을 썼고, 이미지 투 3D에서는 이제 스테이블 0, 1, 2, 3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GPU는 엔비디아 A6000에서 모든 실험을 진행했다고 하는 걸 보면은 아무래도 VRAM 사용량이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디퓨전 프라이어가 두 개가 있었는데 그 각각의 디퓨전 프라이어에 대해서 베이스라인을 다르게 설정했고, 이제 최근에 나왔던 3D 소타 모델들, 3D 제너레이션 관련된 소타 모델들을 이렇게 베이스라인으로 가져간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먼저 바닐라 RGB 베이스드 디퓨전 프라이어에 대해서 정성적 평가를 비교했을 때 타 방법론 대비 이제 FPS는 조금 느리긴 하지만 이제 리얼타임 렌더링이 가능하다는 점을 조금 강조하면서 저자들이 말을 했었고요. 근데 뭐 퀄리티적으로 볼 때 드림 가우시안과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어 보이긴 합니다. 추가로 각 메소드별 추출한 메쉬의 노멀 맵을 보여주는데요. 여기서 애프터라고 쓰여 있는 게 이제 메쉬를 추출한 이후의 노멀 맵을 의미합니다. 이제 매직 3D에서는 메쉬를 추출했을 때 표면이 울퉁불퉁해지는 경향성을 보이고, 드림 가우시안은 잘 보이지는 않지만 이제 구멍이 가우시안이다 보니까 구멍이 조금 생긴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테트 스프레팅은 말칭 테트라헤드라를 바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성능에 저하 없이 메쉬를 추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리치 디퓨전 프라이어에 대해서 정성적 평가를 다른 베이스라인과 비교했을 때 지오메트리가 크게 개선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거북이 케이스를 봤을 때 여기 현재 소타 모델로 뽑히고 있는 리치 드리머보다 발 부분이 조금 더 현실적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때 시간은 확실히 전에 보여드렸던 바닐라 베이스드 RGB 디퓨전 프라이어가 거의 2분, 3분, 그리고 7분 이렇게 걸리고, 여기서도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진 않았었는데 이걸 사용했을 때보다 이제 훨씬 더 오래 걸린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추가로 리치 디퓨전 프라이어에 대해서는 클립 스코어도 측정을 했습니다. 이제 리치 드리머가 텍스트 프롬프트를 공개하지 않아서 자신들이 만든 텍스트 프롬프트 리스트로 실험을 진행했을 때 더 높은 클립 스코어를 기록했다고 하고요. 수치상으로는 엄청 큰 차이는 아닌 것 같네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별표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리치 드리머 논문에서 이제 긁어온 수치라고 합니다.
이제 어블레이션으로는 각 정규화 레귤러라이제이션 로스의 유무와 이제 그리드 레졸루션에 대해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아이코너 로스가 빠지게 되면 확실히 SDF의 수렴 자체가 어려워지면서 표면이 조금 울퉁불퉁해지는 것을 보실 수 있고, 노멀 컨시스턴시 로스가 빠지게 되면 구멍이 뚫리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근데 렌더드 이미지를 봤을 때는 두 개가 차이가 거의 없어 보이긴 하네요. 그리고 레졸루션은 다른 레프레젠테이션에서도 그렇듯이 이제 더 높으면 높을수록 조금 더 디테일한 메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 리미테이션으로 뽑히고 있는 게 이제 뭔가 하이 프리퀀시 피처를 가지고 있는 모델을 모델링하기 어렵다. 그래서 텍스처 같은 거를 이제 모델링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 이유가 이제 어, 아무래도 테트 스플랫도 이제 아무래도 스플랫의 형식이다 보니까 메쉬를 한번 추출해야 조금 더 텍스처를 다루기 편하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퍼스트 스테이지와 세컨드 스테이지를 나눠서 퍼스트 스테이지에서 지오메트리부터 업데이트한 이후에 메쉬를 추출하고 그 다음에 텍스처를 입힌다고 합니다. 그리고 리얼타임 렌더링이지만 이제 3D GS보다는 속도가 느린 것이 조금은 문제점이라면 문제점일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메소드의 처음 부분에서 프리필터링을 적용을 하는데 이게 저자들이 보기에도 가장 좋은 옵션은 아닐 것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는 일은 퓨처워크로 남겨두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 질문이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